안녕하세요. 복잡한 이슈의 핵심만 쏙쏙 뽑아 설명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호주의 모듈러 건축 시장, 여기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이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지 그 필승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호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땅이 그렇게 넓은 나라에서 집이 부족하다고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호주는 지금 아주 심각한 주택 부족 사태를 겪고 있어요. 지금 당장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필요한 집이 몇 채인 줄 아세요? 무려 30만 채입니다. 30만 채요? 이게 그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친 건데요. 인구는 2030년대 초면 3천만 명을 넘어설 기세로 빠르게 늘고 있는데 집 지을 숙련공은 항상 부족하고요. 게다가 건축비는 계속 오르는데 옛날 방식으로 집을 짓는 건 너무 느려서 도저히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해결사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모듈러 건축입니다. 이 둘의 차이 정말 극명하죠. 왼쪽이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방식이고 오른쪽이 모듈러 방식인데요. 핵심은 건설 현장에서 뚝딱뚝딱 짓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통제되는 공장 안에서 미리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일단 공사 기간이 최대 절반으로 확 줄어들고요. 쓰레기도 훨씬 덜 나오고 비 오나 눈 오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집을 짓는다 해서 만든다. 즉, 제조한다는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마치 엄청 정교하게 만든 최첨단 레고 블록으로 집을 조립하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사업적으로는 얼마나 큰 기회일까요? 시장 규모를 한번 보시죠. 와, 이미 상당하네요. 올해 시장 규모가 미화로 1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5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매년 4% 넘게 꾸준히 성장해서 2033년이 되면 164억 달러, 그러니까 약 22조 원까지 커질 거란 전망이에요. 성장세가 정말 가파르죠?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호주 정부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2029년 중반까지 새 집을 120만 채 짓겠다. 이렇게 국가적인 목표를 딱 정해놓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혁신적인 한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기술력 좋다고 뛰어들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죠. 아주 명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호주 시장 공략을 위한 플레이북.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3가지 핵심 과제,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호주 시장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규제라는 벽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일단 NCC라고 해서 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국가 건축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각 주마다 또 지역마다 자기들만의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허들이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설계를 잘해가도 현지 엔지니어한테 오케이, 이거 문제 없어 하고 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이때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적합성 증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에 들어가는 못 하나, 판자 하나까지 모든 부품이 우리 국가 건축법 기준에 맞습니다라는 걸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프로젝트는 그냥 시작도 못합니다. 절대적이죠. 규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 바로 물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공장에서 만든 모듈 폭이 3.5m를 딱 넘는 순간 법적으로 호송 차량이 붙어야 해요. 그럼 운송비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설계할 때 몇 센티미터 차이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 차이를 만드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경쟁 구도가 한눈에 들어오죠. 우리 한국은 역시 기술력이 강점입니다. 정밀하게 만들고 ICT 기술 접목하는 건 우리가 최고죠. 반면에 현지 업체들은 당연히 법규를 꿰뚫고 있고 물류 걱정도 없고요.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이죠. 우리의 약점은 뭘까요? 바로 이 복잡한 현지 인증을 받아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과연 우리에겐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절대 호주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공의 열쇠는 따로 있습니다. 첫째, 호주 국가건축법, NCC를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합니다. 둘째, 현지 엔지니어, 측량사들과 끈끈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고요. 셋째, 처음 설계 단계부터 물류 비용까지 고려해서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독한 테스트를 통해 우리 제품의 품질과 규정 준수를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야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이걸 해내고 있는 선구자가 있어요. 바로 한국의 플랜M이라는 회사인데요. 호주 광산 근로자들을 위한 숙소 모듈을 1년에 1,000개씩이나 수출하면서 시장을 뚫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호주가 겪고 있는 이 거대한 주택 문제를 푸는 열쇠, 어쩌면 그건 바로 현지의 절실한 필요와 우리 같은 해외의 혁신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게 아닐까요?